우리 이제 육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씩 모이면 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농업권은 안정적으로 물을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육묘하는 사람들은 농업권을 사실은 선호를 해요. 밀면 농가만 받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해보면 그 특징이 똑같게 나오질 않아요. 지금 어느 사건은 식효 때 종자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종자가 나와서 이제 같이 한 대나 두 대나 해달라고 보면 불안해서 못해. 그래서 이제 그걸 넣어서 보면 특성이 다르게 나와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 실제로도요? 네, 다르게 나오는 게 있어. 근데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그 농업권 칸도 그건 뭐 이렇게 환경이 틀려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작년에는 이 칸이 잘 나왔는데 올해는 좀 다르긴 했어. 그래도 농어는 다른 종자를 넣거나 이렇게 또 어느 정도 그 품종이 고정이 돼서 나오니까 맞습니다.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타사들은 그 품종이 고정이 좀 안 되고 불안전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타사들 거는 몇 년 해보고 난 뒤에 제가 넣어요. 이제 어느 정도 고정이 정말 개통 고정이 완료됐다 네. 싶으면 네. 그때 넣으신다는 말씀이시죠? 몇 년 이름을 달고 나와서도 한 2, 3년 해봐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들어야 넣지 그러면 안 넣어요. 그러니까 농어는 종자가 어느 정도 그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첫 해 나와도 넣은 뒤에 품종이 틀려요. 사실은 모종 키우기가 괜찮아요. 통통하게 육묘를 저도 농업과를 좀 육묘를 하는 이유가 우선 모종 키우기가 좋아. 통통하니. 근데 그 농업과가 특징이 떡잎 때 이렇게 추우면 이렇게 약간 떡잎으로 오그리는 특성이 있어. 그래서 농업과는 그냥 알아. 이건 종자가 농업과구나. 모종 때 육묘기는 농업과가 제일 좋아요. 모종도 통통하고 잘 크고. 그럼 앞으로 고추 시장에 대한 요 종자에 대한 트렌드가 선호 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상하신다면 조생으로 앞으로 더 갈까요? 아니면은 조금 늦더라도 중조생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이 다수확하시는 분종이 좀 더 득세할까요? 사실은 그 시장이 안정되면 그 중조생이 훨씬 낫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게 수확이 더 많아요. 조생은 아무래도 훨씬 많죠. 후기 수확이 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부분은 그 이제 가격이 이렇게 쉽게 나중에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 형성만 된다면 늦게까지 유지만 된다면 중조생이 훨씬 더 농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이렇게 지역에서 네. 고추 그 시골 장에서 이렇게 상인들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고추 시세를 그 장목반 전국에 몇 개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거의가 다 조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상인들도 그 사람들이 그 시세를 이렇게 높게 책정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거기도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을 높게 책정을 안 해줘. 그러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가격을 올리려고들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지금도 시장 시세가 올해 한 12,000원 정도 지금 10,000원 뭐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10,000원 나왔고는 손익분기점에서 적자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장목반에서 시세를 조금 올려줘야 되거든. 되게 농민단체이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주면 고추가 재배해서 이렇게 가격이 안 맞으면 너도나도 재배를 안 한다 보면 뭐 중국이나 이런 그 동남아 고추 수입으로 많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농민들 자체가 고추 재배 수익이 안 맞으니까 안 할 수밖에 없어요. 못하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초기 시세는 한 15,000원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그렇게 형성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전라북도는 임실이 상당히 장목반이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해주려는가 좀 궁금해요. 그렇게 해준 이상 나중에는 좀 가격을 낮추더라도 초기에는 한 15,000원 이상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 우리나라 그 시니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고추도 따주고 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 면에서 그 공공근로라고 해가지고 그 하루에 3시간씩 일을 하는데 그 돈을 주니까 그거는 뭐 일도 안 해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일당 주고 하니까 거의 그런 데로 가버리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따는데 하루 일당 한 15만 원 정도 돼요. 옛날에는 몇 년 전에만 해도 10만 원 밑에였는데 거의 15만 원 주는데 딱 그 사람들은 여기서 저기까지 따다가도 하루 8시간 이상 안 해요. 딱 따다 그 시간 되면 그냥 놓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할머니들은 그 해 넘어갈 때까지는 따줘요. 8시간이 아니라 한 10시간 따줬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한 8시간 따고 그냥 그 돈 받고 가버리니까 이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7,000원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랬어요. 7,000원 밑으로 가면 대면적 재배원 사람들은 안 따요. 자, 뭐 1,000주 이렇게 2,000주 하는 사람들이야 따지. 그러지만 몇 천주 몇만 주 하는 사람들은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손익분기점이 10,000원 넘었을 걸로 생각돼요. 그러면 상품이 예를 들어서 12,000, 3,000원 가야 그 평균 가격이 10,000원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시기에 고추 시세가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아서 농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그럴 것 같습니다. 또 농협하지만 20몇 년째 하셨잖아요. 얼마나 하셨어요? 제가 한 36년 36년이요? 됐어요. 36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고추가 변천되어 온 변천사를 쭉 봐오셨는데 네. 사실 예나 지금이나 극대과종에 대한 품종 선호는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농가들이 극대과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인건비가 네, 훨씬 덜 들죠. 품이 덜 들죠. 품이 덜 들으니까 극대과종을 하면 비가 많이 오면 고추도 더 잘 부르고 그런 단점도 있어요. 근데도 극대과종을 하는 이유는 뭐 많이 따야 되니까 극대과종을 원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이제 이렇게 가을 서리 올 때까지 고추를 땄는데 지금 이제 2에 열리는 고추들은 대개가 이렇게 뭐 고구마 발생이나 생리장애가 많이 나타나니까 그 무게도 덜 나가고 그러니까 그 뭐 인건비 계산하면 많이 따지지 못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치는 품질이 떨어지니까 거의 맞죠. 수확을 포기해요. 나중에 뭐 석가 나오거나 이거 수정불량 돼버리면 위에 건 사실상 못 단다 봐야죠. 그래도 저희 농업권은 그래도 위쪽에 단과나 이런 것 그래도 최대한 덜 민감한 걸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 동안에 보면 고추 이쪽에서는 농어가 훨씬 앞서가요. 이렇게 품종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 보면 병충해 이런 것도 좀 낮고 착과율도 좀 낮고 사실은 삭가다 같은 데가 좀 빨라서 그러지 전체적인 수량으로 본다면 농업보다는 떨어집니다. 사실 궁금했던 게 있는데 보통 아버님들이 이제 고추가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단과나 고가가 나오면은 영양제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면 석가 같은 것도 나오면. 근데 이런 부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걸 어떻게 처방을 하거나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처음에 심었을 때는 네. 그 거름이나 네. 비료 이런 걸 충분히 써놔서 유기물 함량도 많고 그러니까 얘가 추세도 좋고 그러니까 고추도 예쁘게 달리고 그러는데 이제 나중에는 세력도 약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추비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분 관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점적옷을 위에다 깔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까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다 이렇게 양쪽에다 2번 네. 양쪽에 깔고 깔았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대부분 농가들 재배하는 기준으로 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안 깔았어요. 그래야 제가 너무나 이걸 잘 해놓으면 제가 이거 어떤 좀 객관성이 떨어지죠. 그런 게 떨어지기 실제 때문에, 농가들이랑 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시험 재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관리도 농가들보다 특별하게 잘하려고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딱 그 안정적인 그 가장 보편적인 재배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년 같은 데는 가물어 가지고 수분 관리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그 후기 착과가 아주 안 됐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추비 같은 걸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관수 시설이나 점적 호스나 이런 걸 깔아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까니까 추비 관리하기가 농가들은 좀 어려운 건 있어요. 맞습니다. 액비로 밀어줄 수도 없고 네. 관시시설에서 시설이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또 이게 뭐 고랑 파고 한 줌씩 쥐어 넣어주면 되긴 하는데 또 그것도 요즘에 품이 딸리고 하시니까 많이 네. 못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또 여기 임실 농사 발전에 많이 힘써주시고 계시잖아요. 36년째 하셨으면 어마어마하게 하셨는데 제 나이가 아직 33살, 34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그 전에 농사를 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농사 짓는 게 재밌어요. 이제 가게에서 재밌죠.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작물들 크는 것 보면 더 재밌고 그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농민들이 소득을 올려야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도 이렇게 종자도 팔고 농약도 팔고 같이 그러게 되는데 갈수록 인건비는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올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죠. 예, 그런 게 정부에서도 조금 이렇게 그 지원도 좀 더 해주고 해서 그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우리나라 이쪽이 고추는 일본보다 앞서 있잖아요. 상당히.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게 좀 안정적으로 육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나 또 이렇게 농협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이렇게 좀그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농민들도 좋은 품종 가지고 농사를 져서 소득도 올려야 되고 아 당연하죠 그건. 네. 또 회사도 또 발전해야 되고 예, 돈 벌어야 좋은 되고. 품종 개발해서 뭐 그래야 되고 네, 그런데 R&D에 또 연구 투자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농약방 홍보 한번 해주세요. 뭐 농약방 홍보할 건 특별히 없고 아,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임실에서?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뭐. 저는 농사보다 아니 저 농약보다도 네. 이렇게 여기 말고도 이제 그 조금씩 이것저것 그 농사를 지어요. 네. 예, 근데 그 가게 있을 때보다 여기서 그렇게 크는 거 보고 또 이렇게 관리할 때가 훨씬 더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근데 농사 짓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소득만 그 보장이 돼준다면 사실은 농사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앞으로 농민들이 이렇게 갈수록 고령화되고 보니까 이렇게 농산물 가격은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뭐 그게 뭐 정부에서라도 조금 관리해야죠. 좀그 먹거리 산업만큼은 어느 정도 그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 토대를 마련을 잘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